서구 문명의 기초를 세운 서양 철학의 아버지이자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 플라톤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데 일생을 바쳤다. 자신만의 철학적 세계를 완성해 그리스 사상의 황금기를 이끈 플라톤. 그가 남긴 철학적 유산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상적인 공동체와 행복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플라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015년에 개봉된 내부자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이병헌 씨가 그 정치 깡패로 나오죠. 안상구. 그 대사가 있습니다. 정의? 대한민국에 여태껏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기는 한가? 이 영화에는 또 이런 말도 나오죠.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과 권력만 있으면 대중을 마음대로 주물러 가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길 수 있다는 오만함이 풍기는 그런 대사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실제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알려지지 않은 비리와 부정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무력감도 느껴지곤 하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정의로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이런 질문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 시간에는 그 플라톤이 쓴 국가로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라는 작품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철학적인 대화가 벌어지는데요. 이 대화의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작품 속의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의 생각을 전달하는 플라톤이 쓴 강연인 셈입니다. 이 작품 속의 소크라테스는 곁에 모여있는 친구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이 아테네 인근 페이라이에우스라는 항구에서 벌어진 축제 구경을 갔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방패 제조업으로 부자가 되었던 케팔로스라는 사람의 그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르게 되는데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주제가 정의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 대화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정의는 이런 겁니다. 정의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정의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듣다가 그게 정의입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질문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물러나게 되죠. 근데 그걸 잘 듣고 있던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뛰어듭니다. 이 대화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 참 말들 많으시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죠. 정의란 강자의 이익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정의라고 생각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지게 되죠. 근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또 정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정의가 법이고 법이 정의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가 되려면 이 한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이 법에 모아져야겠죠. 만약 그 법에 모아져 있지 않다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공동체 규모가 막 점점 커지면 이 국가 단위 이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걸 조율해서 법을 만드는 일,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뽑혀서 법을 만들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들이 입법의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입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까요? 그 강자들은 공동체의 대표니까 법을 정할 때에도 자신의 이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채우는 거를 포기하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알뜰히 챙기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법을 만들 때에도 법을 만드는 사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말한 걸 보면 트라시마코스가 살고 있었던 그 시절, 그때 거기에도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지키면 지킬수록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법을 만들면서 그 법에 자신의 이익을 투영시킨 강자들이겠죠. 반대로 법을 만드는 데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겠죠. 자, 그러면 이에 불만을 품고 약자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자의 이익을 갉아먹고 약자가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챙기려다 보면은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죠. 그렇게 법을 어기다 걸려서 범법자로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법을 몰래 어기다가 챙긴 이익은 다 뺏기고 말겠죠. 그리고 법을 지킬 때 보는 손해보다 엄청나게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법을 지키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법을 어기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라시마코스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법이 들통나면 몰라서 그랬다고 발뺌하라. 그리고 말재주를 부려서 법을 피하면 된다. 벌을 피하면 된다. 자, 이 이야기 듣고 보면 정말 슬기로운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듣고 있다 보면은 씁쓸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정말 영리하게 사는 방법이 이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귀에 정말 솔깃합니다. 강자는 법을 지키기만 해도 이익인데 그 강자가 법을 어기다 걸리면 어떡하냐고요? 뭐 대충 짐작이 가시죠? 강자들은 법을 어겨도 쉽게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걱정 별로 안 합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쉽게 범법 사실을 감추거나 무마하죠. 근데 놀랍죠? 마치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요. 자, 정의가 강자의 이익인 이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대로 굴러가는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트라시마코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게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묻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제 묻게 되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 그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출세해서 강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도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강자가 돼서 여러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법 안에서 또는 그 법 위에서 살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죠? 출세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출세해서 강자가 되면 되는데 만약 출세하지 못하고 약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지키지 않게 법을 어기면 됩니다. 그러면 처벌을 피하면서도 법을 지킬 때 생기는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알뜰살뜰 챙길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또 있죠. 들키지 않게 몰래 법을 어기려고 했지만 들킬 수 있죠. 그러다 들키면 아주 낭패죠. 법을 지키다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강자가 돼서 내 이익을 챙기고 약자라면 몰래 법을 어기고 걸리면 발뺌을 하고 자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자 트라시마코스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수긍하면서도 기꺼이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는 어땠을까요? 일단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말씀 잘하시는군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이 있는데요. 정말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일까요? 사실 어떤 강자는 법을 세우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다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 실수를 저지르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라면 정말 뜻하지 않게 정의는 약자의 이익이 될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한번 되물어봤어요.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약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각시키려고 하자 자, 트라시마코스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트라시마코스는 단호하게 차단합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어리숙한 강자 말고 정말 완벽하고 엄밀한 통치자라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자신의 이익에 맞는 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소크라테스 그 말 듣고 옳거니 싶었나 봐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완벽한 통치자, 완벽한 입법자 요 말에서. 그러면서 이제 말을 다른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의사를 두고 말해볼까요? 하면서요. 자, 의사가 완전한 의미에서 의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한다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볼까요? 완벽한 의사가 온전한 의미에서 의사 활동을 한다면 환자의 병을 돌보고 치료해야 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야겠죠. 자, 그렇게 정말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 활동을 한다면 결국 의술에서 약자인 환자가 이익을 보겠죠. 물론 의술의 강자인 의사도 돈을 받으니까 돈을 벌고 이익을 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보죠. 이 병원으로 아주 위급한 환자가 왔는데 수술비를 댈 수 없는 극빈자예요. 자, 이 경우 의사가 정말 온전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의사고 그 의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한다면 그는 설령 돈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겠죠. 만약 그가 치료나 수술을 거부한다면 야 내가 뭐 땅 파서 병원을 운영하는 줄 아냐? 돈 없으면 나도 안 해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돈 때문에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무게중심은 이 환자를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데 있으니까 그는 의사라기보다는 의술을 이용한 돈벌이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 더 나아가서 그 의사라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과잉 진료 또는 거짓 그 진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의사도 아니다. 의술을 이용한 그런 사람은 의술을 이용한 사기꾼이며 강도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자, 그럼 입법자 어떨까요? 통치자는 완전한 의미의 통치자가 그 통치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한다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통치의 기술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민, 국민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약자들의 삶과 복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통치자는 그렇다면 이제 이익은커녕 고단함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입법자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고단함과 피곤함 덕분에
입법의 약자인 일반 시민들은 훌륭한 법을 갖게 되고 훌륭한 법의 보호 안에서 만족스러운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입법자나 통치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통치하고 법을 세워서 자신의 사익을 챙긴다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즉 입법자나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입법자 통치자가 아니라 입법자나 통치자의 탈을 쓴 돈벌이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세우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돌보는데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약자를 핍박하고 억압한다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입법자와 통치자라는 간판을 내세운 강도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죠. 자,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입법자가 완전한 입법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충실하게 활동하면서 법을 만든다면 그 법은 강자가 아닌 약자를 위한 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의는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한 대로 강자의 이익이 아니라 약자의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개개인의 입장에서 따져보면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의사가 적당하게 의사 노릇하면서 돈을 벌면 좀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 의사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의사로서 아주 고단하게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돌보기보다는 의술의 약자인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런 의사는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저도 지금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이름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이 교육 또는 학문, 지식에서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최대의 이익을 얻겠죠? 그 교수라는 이름에, 교육자라는 이름에, 선생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 이익을 돌보지 않고 열심을 다한다면 저는 손해를 보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걸 집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나라에 산다면 정말 피곤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크라테스가 말한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모두 합의해서 정말 자기 이름에 걸맞게 모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의 약자인 사람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땐 손해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즉 의사는 의사로서만 사는 게 아니죠. 의사도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선생님과 교수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통치자와 입법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차가 고장 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가겠죠. 그 배를 타는 승객이 되어서 선장에게 목숨을 맡기기도 하고.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의사라는 직무에서는 강자지만 학부모로서는 교사나 교수의 약자고, 시민으로서는 통치자의 약자고, 선객으로서는 선장의 약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의사가 의사로서 고단하게 의사의 직무에 충실하면 그는 그 의술의 약자인 환자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자신은 일종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또 다른 분야에선 약자이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강자들의 노고에 따른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이 그럴듯해 보였던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의사가 의사로서, 그리고 통치자와 입법자가 그 이름에 걸맞게 통치자와 입법자로서
행동하는 나라를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칼리폴리스라고 그리스 말로 하는데 칼리라는 게 아름다운 뜻이라는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뭐 정의로운 나라, 뭐 이상국가 이런 딱딱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낭만적인 표현이죠.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논리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맞아, 트라시마코스의 말이 맞아. 그가 살라는 대로 살아야 될 것만 같아 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리에 맞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속이려고 하겠죠. 억압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나를 속이거나 짓밟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거라고 또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리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이 소크라테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의 양심.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런 양심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이상만 추구하다가는 어떨까요? 거친 현실 속에서 낭패를 보기 십상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이상을 따라서 내가 하는 일에 거짓 없이 그리고 허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약자, 내 분야의 약자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는 고단하고 힘들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공동체 전체에 엮어진 이런 망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그 고단함 덕분에 아주 다양한 이익을 누리면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플라톤이 그려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높이 자라나는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냉혹하고 거친 현실을 직시하되 천박해지지는 말자. 그리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되 그렇다고 공허해지지는 말자. 그래서 플라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충실하고 그 가운데서 지혜가 뛰어난 철학자가 통치하는 사회가 가장 정의롭고 또 가장 아름다운 사회다. 플라톤은 이런 정치 공동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리폴리스, 즉 아름다운 도시국가,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나라를 꿈꿨던 플라톤. 그는 시민들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 모두가 정의를 외치지만 불평등과 불의가 갈등을 일으키고 강자만이 행복한 세상은 아닌지. 자신의 목소리는 내지 않은 채 이런 불의와 불평등을 모두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떳떳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플라톤이 꿈꾼 유토피아 칼리폴리스,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